제 생각은 이쪽은 200평을 평당 400 주고 사면 8억을 줘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 왼쪽에 있는 땅을 한 50만 원에 주고 산다면은 얼마일까요? 한 1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땅을 800 주고 사야 되고요. 200평을 왼쪽에 있는 땅을 1억 주고 산다면 8분의 1 가격입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지가 대비 왼쪽 땅을 선택하겠죠.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떤 땅을 선택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땅은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 땅은 농업진흥구역의 땅이고요, 오른쪽 땅은 계획관리 땅입니다. 그럼 지가를 제가 미리 조회를 해봤더니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땅,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구역의 땅, 이 땅은 한 50에서 70만원 정도 되고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땅, 이 땅들은 근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노래 연습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요, 고깃집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근린생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 땅들은 보통 350에서 400만 원이 넘어가는 땅이고요. 바로 왼쪽 땅, 이렇게 대추나무도 심어놨네요. 이 땅은 농업진흥구역의 땅인데 실제적으로는 논이지요. 답인데 복토를 해놔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보면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그 옆에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 땅이에요. 이런 쪽의 땅은 평당 400만 원 정도 되고요. 바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땅은 평당 50에서 60만 원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으면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당연히 우측에 있는 땅이 훨씬 지금으로 봐서는 가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쪽은 200평을 평당 400 주고 사면 8억을 줘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 왼쪽에 있는 땅을 한 50만 원에 주고 산다면은 얼마일까요? 한 1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땅을 800 주고 사야 되고요, 200평을 왼쪽에 있는 땅을 1억 주고 산다면 8분의 1 가격입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지가 대비 왼쪽 땅을 선택하겠죠. 자, 그러면 재미난 사실인데요, 이곳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땅은 뭐든지 다 합니다. 공장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약국,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식당, 카페 다 해요. 그런데 오른쪽 땅은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농사밖에 못 져요. 농산물과 관계된 농사용 창고나 농가 주택이라 그런 종류의 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근생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이곳에 보면은 집을 지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주택, 근생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는 사람과 이쪽에도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과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이곳에 근생을 하지 않고 주택을 지어서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계획관리에서 사나 농가주택에서 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가는 8배가 차이 납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집을 졌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이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평당 400만 원, 이쪽은 평당 도로가에 붙은 것들이 50, 6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저 같으면 당연히 이 절대농지에 붙어 있는 땅을 사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사실은 깊숙한 이런 논이었어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땅이었냐면 사실은 앞쪽에 바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도로에서 쑥 들어가 있는 이런 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하고요, 현재 이 땅하고 거리를 보면 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옹벽을 쳐 있는 곳이죠. 다시 볼게요. 이렇게 쑥 들어가 있죠. 이 도로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한 2m 50 정도, 2m 50 정도 되는 이런 단차가 있는 땅이지요.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복토를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성토를 해놓으니까 좀 전에 쑥 들어가 있는 땅들이 이 도로에 붙여놓으니까 땅이 너무나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이렇게 농가주택을 이렇게 져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농가주택에 있는 집이나 왼쪽에 있는 계획관리에 붙어 있는 집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사는적인 측면에서, 주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왼쪽에 사나 오른쪽에 사나 삶은 똑같습니다. 단지 근생,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그런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면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이라면 저는 오른쪽에 있는 땅을 선택해서 땅을 산다는 거죠. 이곳에
이렇게 살면서 땅들을 메꿔놓고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고 하는 절대농지지만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쪽에서는 땅값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도로에 딱 붙어있는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용도구역이 상향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곳들은 절대농지의 가치가 훼손을 시켜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땅들은 서서히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이 계획관리도 되고 취락지구도 되고 주거지역까지도 되는 광경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현장에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 참 투자적인 측면을 보면 가치가 있는 땅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땅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투자하고 싶다. 정말로 투자하고 싶다. 땅만 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가요? 이 절대농지 같은 걸 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농가주택. 농가주택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땅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적인 측면으로 적용을 잘 시켜 나가면 좋은 투자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어떤 땅을 선택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